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사법 권력, 본인들이 다 범죄자 출신이니까 범죄자 아닌 사람을 어떻게든 범죄자 만들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띄워주시고 결국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이게 이어서 말을 할게요. 이게 네. 본인들이 전과자들이니까 보세요. 대통령부터. 그리고 본인들 완전 자범이죠.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오히려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심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의 그 뇌물수수 이후에 극단적 선택 이후부터 계속 검찰 악마화를 해왔어요. 20년 넘게. 지금 20년 동안 악마화를 해온 다음에 그 결론으로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때 문재인 당시에 지금 이 패스트트랙도 왜 나왔습니까? 공수처 설치 저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법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3특검이다 난리를 쳤었죠. 뭐 특검 저들린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검이다, 최상병 특검이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 신청하는 것마다 기각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결론이 안 나와서 김건희 특검 보세요. 수사기간 동안 뭐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어서 계속 지금 기간 연장합니다. 지금 계속 기간 연장하는데 여러분 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은 대통령이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또 연장 또 해줬어요. 지금 30일 또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 기간 안에 뭐 많다면서요. 자막 두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빨리. 예. 그 기간 안에 못 밝혔으니까 지금 또 특검 기간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네. 오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또 했어요. 그랬는데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검찰 측의 소명이 특검 측의 소명이 부족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검사들 특히나 검찰 특검의 입장에서는 망신살입니다. 범죄 소명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네. 그리고 그럴 거면 왜 한 것이냐? 이게 특검이 또 뭐 온갖 혐의를 다 넣었어요. 국고 손실, 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혐의를 다 넣었는데도 구속영장이 지금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수사기간 30일 이재명이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어서 유죄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든 유죄를 만들어야 된다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특검이 또 무능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만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게 아니고 예. 지금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지금 또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도 그렇고 지금 줄줄이 다 기각이에요. 이게 저희 그 원래 최상병 특검 영장 그 자막 띄워주시고요. 이거는 무려 90%가 기각이래요. 네. 근데 아니 최상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냈는데 그 중에 90% 즉 10개를 내면 9개가 다 기각됐다는 거예요. 네. 이럴 거면 특검 왜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3특검 운영하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다 얼마 국민 들죠?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얼마 되죠? 1,000억 단위입니다. 1,000억 단위예요? 네. 1,000억으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싼 밥 아니 수사하는데 사들이시는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1,000억이면요 건물 몇 채예요 이게? 네, 3특검 하면서 그렇게 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특검해야 된다고 부추겼던 국민의힘 내부 세력이 정말 국민 앞에 역적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고 누가 제일 얘기 많이 했었나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보세요. 지금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처럼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 조사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지연되고 이게 특검할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것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특히 원전 산업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었고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잡음을 그때 만들어서 나라를 이 지경이 되게 방치를 했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홍범도 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 흉상이 군조직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멸공을 해야 되는데 반공을 해야 되고 멸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거 하나가 무슨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대단한 잘못을 했다라는 듯이 그때부터 극우몰이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대선 때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월요일에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에서도 이미 다뤘습니다마는 예, 한 번 더 해도 최대원 앵커님과도 다뤘습니다마는 우마우당의 댓글 개입 정황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해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미 극우몰이에 대한 지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부터 여러분 극우몰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생긴 줄 아시는데 그때부터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도 매번 극우몰이 다 해왔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확장력이 있다고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이야기하는 거 이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동조하면서 정치 이익 본 사람들이 그때랑 똑같은 수법으로 또 정치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이닥쳐서 무슨 짓 했는지 보셨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했었죠. 네. 그때 그러면서 내란 특검이 와가지고 했었던 이야기가 뭐 설명도 못해요. 황교안 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공안검사 출신인데 네. 지금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니까 뭐 얘기도 못해요. 네. 그러면서 현장 촬영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은근하게 사람 바보 취급하듯이 하면서 무례한 태도로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요 재판 진행되는 것도 보면 특정 판사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재판 진행되는 거 보면요. 특정 판사들이 다소 기고만장한 태도로 아주 편향적인 태도로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부적절한 상황에서 특검이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적절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예. 지금 변호인들이 항의를 하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을 때 그 판사들이 조롱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장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제 숨기려고 해도 다 알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뭐 노무현 때랑 뭐 똑같은 줄 아십니까? 김대중 때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본인들이 탄핵 선동했던 때랑 여론의 지형도 바뀌었고 소통 방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삼특검이라고 해서 세금 잔치하고 그 세금 어디다가 쓰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써봤자 뭐 교통비가 어디 들겠습니까? 예. 교통비 별로 들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밥값에 거의 다 씁니까? 밥값에 1,000억이 아무리 비싼 밥을 술도 뭐 비싼 와인이나 이런 거 먹는다 해도 1,000억이나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 왜 술을 먹어요?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그때 보면은 탄핵 전국에도 네. 그 사람들이 공수처 네. 그 사람들 그 와인 들고 가가지고 콜키즈 해가지고 고깃집에서 먹는 거 찍혔잖아요. 네. 아니 뭐 축제입니까? 뭐 잔치예요? 특검 지금 수사하는 것이 축제나 뭐 잔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금 잔치하면서 본인들 삼특검이다 뭐다 난리치고 있고 예.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한 것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 이제 본인들이 유도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네. 조작이 잘 안 되나 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데리고 와서 모욕 주고 지금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청래도 나서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가 19일이죠. 네. 어제죠.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최고위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내란이 진압된 걸 확인한 이후 사법부 독립을 걸핏하면 외치고 있다. 네.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예.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는 원래 당신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거 삼권 분립을 모릅니까? 예. 삼권 분립의 원칙도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도 지금 권력에 완전히 젖어서 본인들이 독재를 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본인들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고 뭐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라거나 그런 사법부 내 좌파 카르텔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검사 어떻게 합니까? 파면할 수 있는 법안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안 만들었죠. 검찰청 폐지하겠다고 이미 통과됐죠. 검찰청 폐지 법안은 통과된 상황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주고 있죠.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삼권 분립이 망가진 지는 오래된 거고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믿고 지내왔지만 네. 사실 87년도 이후로는 이들이 그 사회주의 세력이 만든 헌법이고 제도 하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 기득권으로 군림을 하게 된 이상 그때부터 이들은 사회주의를 위해서 철저히 모든 제도들, 입법 과정들을 전부 다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파 권력이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치 옳은 이야기라는 듯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우파적 관념이 뚜렷하지도 않은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망가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전의 문법을 쓰면서 본인들 정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만 늘어놓고 있는 자칭 보수라는 정치인들은 정말 이제 저는 퇴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 보세요. 패스트트랙 결과 보세요. 이거 가지고 웃고 조롱할 일입니까? 자칭 보수들이 웃고 조롱할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입법 독재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법 권력까지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때 공수처 설치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정치인들을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 탄압을 하는 결과잖아요. 정치 탄압을 당한 거예요. 사법 권력에 의해서. 네.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입장을 내놔야겠습니까? 조롱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자격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재판 관련 얘기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대해 재고 요청했다.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반대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강조를 했는데 해당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자칭 극보수라는 사람들이 헌법 파괴에 동조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전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될 때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때 거기에서 웃으면서 동조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재명이랑만 웃으면 손잡고 이재명이랑 웃으면서 손잡았을 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서 그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우습다는 듯이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희망이 됩니까? 제발 우리 당에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께서 지금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시거나 신문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좌파 언론들이 일부 영상을 잘라서 조롱거리로 만든다거나 JTBC가 오늘도 그런 식으로 보도한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채널A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서와 증언이 다르다고 특검이 지적을 하니까 조서가 엉망진창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서가 엉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성관위에서 직접 조사를 받아봤을 때도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넣어놓고 그리고 한 말을 빼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변호인이랑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해서 겨우 바꿨습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이건 대충 빼. 예. 이건 넣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지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금 태우면서 사실상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특검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완전히 좌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지금 진술 조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넣어놨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항의를 한 것인데 만약에 채널A가 이걸 조롱거리로 보도했다면 채널A도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 관련해서도 국무회의를 했을 때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판단들을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증언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말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을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지만 또한 그때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었어요.
좌파들이 추진했었던 양곡관리법,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죠. 네.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해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니까 계속해서 반대권,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이 사람이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정감사 때 불려나가서 내란몰이의 앞잡이가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이런 사람이 난신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미령이라는 이름은 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낡은 관료 카르텔의 표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증언 화면들이나 재판 관련 내용들 많이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무슨 금기시 되는 것처럼 뭐 펄쩍뛰고 그런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랑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탄핵하고 탄핵 동조하고 내부 세력이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나요? 예.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당한 선동을 했었고 특히 그때도 성적 비하를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성에 대해서 아주 더럽고 치밀하고 잔인하게 공격하는 게 좌파 공산당들이라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온갖 상스러운 추문 같은 것들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그렇죠. 네. 뭐 비아그라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네. 예. 정말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예. 식의 내용들을 올렸었고 예. 그때 앞잡이 노릇하면서 커졌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JTBC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선동 앞잡이 했었던 사람이 김종혁인데 그런 사람을 임명직 최고를 왜 줍니까? 우리 당에서. 한동훈 체제에서 줬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당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랑 윤석열 대통령 때 지금 탄핵 정국이 같지만 또한 여론 방향성은 그때보다 더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이 지방선거 뭐 이기기 위해서라거나 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재정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지율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 체제 때 곤두박질 치면서 하얀 곡선밖에 없었어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 쓸데없는 이야기로 대통령이랑 싸웠어요. 네. 대통령실에 그때 대통령이 영국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아주 중요하고 바쁜 날에 안보 대책 논의하는 바쁜 날에 짬을 내서 만나줬는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원탁에 안 불러줬다. 꽃병 안 올려줬다. 장난합니까?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언론에다가 무슨 말 뿌렸습니까? 뭐 발언 기회를 진행하면서 안 주더라. 뭘 진행자가 있어요.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이간질하고 정부 흔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희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다가 어떻게 회복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서 예. 지금 10대부터 30대 청년들의 지지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회복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4050들한테 자리를 내어주면서 당내에 그런 세력들한테 자리를 내어주면서 희망을 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포티 세력한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또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서 좀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좀 드렸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는 거를 언급 자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외쳐야 할 구호는 딱 선명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리고 이재명 재판재개입니다. 범죄자가 감옥에 가야죠. 왜 범죄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예. 재판재개가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네. 실행할 의지만 있으면 양심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실행할 의지만 있으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재명 재판재개라는 구호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